카드마다 뜻을 외우고 또 노트에 빼곡히 정리도 했는데 실전 리딩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해석은 카드 하나의 어떤 뜻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카드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이야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드 하나하나가 절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니까 뭐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의 카드들과 어떤 조합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어요. 자동차라는 단어가 있고요. 편리하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타이어라는 상징, 핸들이라는 상징, 또 엔진이라는 어떤 부품이 무슨 상징인지 외워도 이 편리하다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는 중간에 끊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동차라는 단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편리하다라는 다른 단어와 조합이 돼서 문장이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전체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타로도 똑같습니다. 각 카드는 단어고요. 이 카드의 조합은 문장이고 그리고 이 해석은 이 문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하나의 이야기가 해석인 겁니다. 이 하나하나 암기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각 카드의 핵심만 빠르게 파악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조합해서 말하는 연습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어떤 카드의 주된 전체적인 구조나 어떤 핵심이 되는 상징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 주관적인 상황 구분하는 거 이건 이제 제가 초급 과정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 그 카드가 말하고 싶은 중심 메시지가 뭐냐 이 핵심만 파악하고 나면 실전에서는 다른 카드와의 연결만 잘 하면요 자연스럽게 해석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각 단어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게 어떤 비중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혼자서 많은 나무들을 안고 있어요. 왜 혼자서 안고 있을까요? 당연히 혼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고 있겠죠.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혼자서 다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막 세세하게 다 외우고 적어놓고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책임감이라는 어떤 큰 맥락으로서 이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파악을 했죠? 그럼 끝난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은 뭐예요? 타로 카드에서 10번은 끝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끝까지 간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이.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이 엄청 많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카드는 공부가 끝난 겁니다. 뭐 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려고 한다. 또는 뭐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혼자서 해내려고 한다. 뭐 충분히 유연하게 문장을 만들 수 있죠. 자, 두 번째, 나무들이 주변에 막 다 꽂혀 있네요. 당연히 이 사람이 다 꽂아 놓은 거겠죠. 그러니까 한 일들이 많은 거야. 그동안 한 일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을 보세요. 인물이 나무에 기대어서 뭔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지친 듯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지쳤을까요? 당연히 그동안 한 일들이 많으니까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계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지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기력에 소진된 상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축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세 번째 카드 보니까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모습이에요. 얼굴을 가리고 있죠?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타로 카드에서 소드는 사람의 이성이자 생각, 갈등, 영향력 이런 건데 당연히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다른 얘기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이 정보가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많은 생각이나 고민이나 또는 뭐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뭐 이 이불은 장미는 무슨 뭘 상징하고 뭐 침대 색깔은 뭔데 막 이렇게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초급 단계에서는 딱 이 핵심만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카드 보니까 펜타클이 구름 속에서 나오고 있네요. 그 밖에 뭐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펜타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펜타클이라는 원소의 특징만 알면 그게 생긴 상황이다 바로 이해할 수가 있죠. 뭔가
생긴 상황이다. 그런데 펜타클이 생겨났대요. 펜타클은 물질, 현실, 결과물, 이런 거를 의미할 수 있는 원소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생긴 상황이겠죠? 이게 이제 고민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뭔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얻은 상황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표현이 의역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생긴 상황인 겁니다. 이게 생긴 상황이다. 자, 그러면 각 단어의 핵심 뜻을 우리가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각 단어의 핵심을 파악했으면 그냥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주면 돼요. 혼자서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했대요. 그동안. 그래서 지치고 경계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될까봐, 또 앞으로는 또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 생각이 너무 많아지나 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어떤 물질이나 결과물이 생기나 봐요.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카드 하나에 너무 집중하고 외우고 정리하고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은 아마 결과 카드만 보고 펜타클 에이스니까 돈을 번다는 의미에 가깝겠지? 돈을 버시겠네요.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체 맥락과 이야기를 지금 이해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경계심도 들고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그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 올지, 또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될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내 예상과는 다르게 결과물이 주어진다고 보이니까요. 조금 더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정리하면 타로는 각각의 카드를 외우고 해석이 안 될 때 각 카드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 카드에 세세하게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연결하고 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카드의 핵심을 빠르게 읽는 눈,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스토리를 연결해서 만드는 힘, 이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말문이 막히지 않는 실전 리딩이 가능해집니다. 혹시 지금 타로 공부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카드 하나하나의 뜻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 의미가 연결이 될 때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세요. 카드 하나하나보다 그 카드들이 함께 말해주는 이야기, 그게 진짜 해석입니다.